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를 포함한 빅테크 종목들 분석드릴 예정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증시 약간 재미없죠. 언제부터? 자, 대략 5월 말부터 기준으로 잡자면은 증시는 한 달째 보합세예요. 5월 29일 기준으로 치면은 현재 증시 0.5% 상승을 기준으로 보름 동안 겨우 0.5% 상승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5월 중순 이 상승장 이후로부터 보더라도 나스닥 상승세가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는 동일하게 보았을 때 엔비디아도 실제로 우리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구간이자 아무리 좋게 봐도 5월 12일부터 5%, XXL 기준에서도 한 10% 정도 올라온.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내가 주식을 내내 홀딩한 것 치고는 위아래 변동성 높으면서도 그렇게 크게 수익성이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즉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타냐면은 고점이 제한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러느냐라고 하실 텐데,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FOMC 이제 앞두고 있죠. 여기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99%지만, 하지만 실제로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조금이나마 시그널을 준다면은 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고, 반대로 기존처럼 매파를 지속적으로 외친다면은 해당 구간 결국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목요일 휴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요. 즉 오늘 증시가 여기서 막 천정부지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 조금 쉬어가다가 결국 내일 새벽 3시에 FOMC 결과를 보면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중동 이슈가 있어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핵 협상이 진행된다고 한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최대 한 4에서 5% 정도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엔비디아 옵션 차트기도 해요. 6월 20일 만기, 즉 내일 모레 선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자, 현재 내재 변동성도 높게 형성되어 있고 최대 고통 맥스 페인도 115불까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콜옵 프롭이 아주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이긴 하고요. 이게 그나마 고무적인 게 뭐냐면은 예전에 풋콜 비율이 2% 이상, 즉 풋옵션이 콜옵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은 그나마 어느 정도 서로 좀 비중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확률 분포 볼 때 실제로 엔비디아 143불 아래로 깔려 있는 확률들이 너무 높아요. 즉 옵션상으로는 엔비디아가 좀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결국, 자, 엔비디아와 나스닥이 차트가 동일한데 엔비디아가 밑으로 밀린다라는 것은 결국 나스닥도 밑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 5%씩, 맥스페인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20%가 찍히는데, 자,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저렇게 하락폭이 큰데 나스닥이 상승하지 못하겠죠. 네, 이 점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은 그냥 우리가 참고용으로 보는 거지 무조건 옵션대로 증시가 따라간다, 이것은 아니니까 그렇게만 인지하시면 되고, 자, 현재 우리가 하락장을 볼 때 그러면은 하락장인가? 라고 볼 때는 딱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 직전에 이 상승 추세, 우리가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하죠. 첫 번째 상승 사이클은 현재 무너진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4월 7일부터 시작됐던 이 상승 추세는 이미 6월 6일경으로 종결됐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사실 원래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상승 추세를 그릴 때 있어서 이 상승 추세가 깨지면은 하락장으로 봐요. 직전에도 이 상승 추세가 이탈했을 때 이후로 바로 무너지진 않았어도 이 구간에서 결국 본인의 추세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지 못했을 때 밑으로 밀려버린 하락이 출현할 수 있고, 반대로 이것은 우리가 크게 보지 않고 조금씩 작게 봤을 때도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도 상승 추세가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면은 이탈하고 하락하는, 우리는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볼 때, 추세는 이탈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럼 두 번째 무엇이냐면은, 자, 첫 번째 추세가 이탈했다면은 이 두 번째는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이 박스권 하단이 이탈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이제 실제로 조정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4시간 봉 기준에서 박스권 이렇게 그리면 너무 크니까 우리가 박스권을 조금 러프하게 그렸을 때는, 자, 여기를 보았을 때 나스닥 기준으로는 21,500포인트, 즉 현재가 기준에서는 대략
한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이 출현하고 나서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때부터는 조정장의 시작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이 출현해서 자, 2% 정도 더 하락이 진행된다? 근데 지지받지 못했다? 그럼 21,000포인트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큰 박스권 하단부예요. 근데 이 큰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한다면 결국 이 증시는 우리가 조정장이 끝나고 하락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증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위기를 타고 추세가 단기적으로 변경이 될 예정이고, 이렇게 추세가 변경이 된다면 대략적으로 이런 ABC 패턴으로 출현하겠죠. AB, C 패턴으로 출현하면서 하락은 최대 마이너스 8% 현재가 대비해서 출현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락하느냐? 아니에요. 아직 고점을 높일 가능성 존재하고 있는 증시거든요. 자, 우리가 주봉 기준에서 주봉 증시를 보자면은 직전에 이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 이 추세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동일하게 이 고점을 연결하는 아이고, 이거 먼저 그려드릴게요. 이 고점을 연결하는 이 추세선을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과 이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 이 고점은 언제? 21년 10월 그리고 24년 12월에 고점, 이 두 구간 연결한 다음에 동일하게 추세 하단을 밑으로 그으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저점과 고점을 명확히 찍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추세를 좀 대충 그어서 약간 안 맞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세를 수정해서 그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그리고 똑같이 하나의 추세선을 우리가 복사해서 본다면 추세선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딱 맞죠? 예. 저점, 저점, 고점, 고점이 맞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지금 고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현재 21,900포인트이기 때문에 해당 추세 상단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하기 위해서는, 찍으러 가기 위해서는 대략 현재가 대비해서 한 4에서 5%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은 남아있다라고 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해서 나스닥이 약간 더 상승할 수 있고, 내일서 상승이 진행된다면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턴을 볼 때 21,800포인트 훼손하지 않고 해당 구간에서 자, A, B, C로 상승이 진행되면서 한 번 더 증시가 고점을 높일 가능성 존재. 이 고점을 높인다는 가능성은 무엇을 보냐면은 결국 그걸 보는 거예요. 이란발 악재 해소. 그때 증시가 안도랠리. 이 정도 룸은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룸 올라간다고 해서 막 뒤늦게 매수세를 넣고 열심히 매수를 넣는 것이 아니라 비중을 축소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엔비디아 기준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내평단이 97불이나 110불대에 형성되어 있다면은 이건 리스크 관리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심지어 현금 비중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 거의 안 하셔도 되고, 차익 실현이나 조금 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내가 현재 평단이 막 140불, 142불 막 이래요. 근데 나는 지금 무조건 150불 위로 가자만 외치고 있어. 근데 현재가에서 떨어지면은 손실이 커. 이런 거 우리가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즉, 밑으로 하락할 때마다 매도를 치거나 현재가에서 30% 50%대 매도 치면서 현금 확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엔비디아 튼 김에 엔비디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자, 엔비디아가 현재 기준에서 아까 나스닥과 동일하게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엔비디아도 동일하게 대략 4에서 5%대 상승이 열려 있는 구간이긴 하나, 반대로 이거 결국 나오지 못하고 150불 상승 못 나오지 못하고, 엔비디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150불까지는 옵션이 잘 깔려 있는 구간이긴 해요. 콜옵션이 엔비디아 150불 정도로 콜옵션이 잘 깔려 있는 구간이긴 하나, 미결제 약정 150불에 정말 많이 깔려 있죠. 네. 그러나 이 150불까지 도달하고 나면은 결국 이 150불 위로 그렇게 크게 깔려 있는 미결제 약정이 160불, 160불까지 바로 치고 올라간다는 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150불 콜옵션을 찍고 나서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즉, 우리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차트상으로도 150불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결국 150불을 찍고 하락이 나오냐, 아니면 현재가 대비해서 어디 143불대를 이탈하면서 하락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본다는 거예요. 이 하락이 출현한다면은, 자, 단기적으로 언제부터 5월 23일부터 상승하던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면서 이후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추세 하단까지 125불대, 120불대
130불대 이 구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해당 구간 한 번 더 이탈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상승 파동을 그렸을 때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 0.618 아니면 0.5까지는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점은 우리가 4시간 봉 현재 MACD만 봐도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MACD 지금 언제부터 5월 17일부터 계속 고점에 영역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런 패턴이 과거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과열권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분류가도 같죠. MACD 기준에서도 일본 기준에서 이렇게 꺾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뒤에가 꺾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데드 크로스 나와요. 이 데드 크로스 나오면은 MACD는 항상 이렇게 좀 빠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죠. 현재 OBV, 스토캐스틱, RSI까지 모두 과열권에 진입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조심해야 된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XXX 기준에서도 결국 우리가 조금 더 추세를 올리고 있는 부분이긴 하고 동일한 패턴 기준에서 현재 쌍고점 패턴 나왔는데 이 쌍고점을 돌파해주는 이 흐름이 나와줘야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자, 이 추세 지지받고 한번 더 올려준다면은 여기서 3%에서 최대 5%까지 상승이 가능한 구간으로 우리가 X도 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최대 5% 2에서 5% 하지만 반대로 이 종목도 지금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 이탈해 버린다면 이 상수세를 이탈해 버린다면 밑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죠. 그렇다면 XXL 역시도 현재가 대비해서 대략 23불에서 최대 25불대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구간이고 실제 여기까지 상승이 나온다면은 하나의 명확한 파동 카운팅을 그리고 종결되겠지만 여기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지금 구간에서 결국 하락하게 된다면은 쌍고점 패턴 결국 ABC 패턴 조정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조정이 진행할 때는 20불 그리고 18불대 16불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올라간다고 해서 현재가 막 매수하고 가자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축소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떨어지나 찍고 올라가서 떨어지나 결국 떨어지는 것 같지 다이렉트로 25불 돌파하고 막 30불, 40, 50불을 6월 중에 찍고 올라가지 못한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버스예요. 인버스 XXX 같은 경우는 자, 현재 같은 경우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하락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밀어낼 가능성은 존재하나 이거 밀리면 밀릴수록 정말 좋은 구간이에요. 추세 다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지금 하락세 기형을 만들어 놓고 위를 돌파한다는 건 한 번 추세를 제대로 주겠다는 것 같거든요. 정말 좀 재밌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상단 돌파하는 것을 재밌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나머지 테슬라나 다른 방송들은 다음 영상에서 좀 안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마지막 멤버 정보 진행드리자면은 자, 멤버십 통해서 위와 같이 모든 인사이트를 매일매일 진행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 1,000원, 월 3만원에 같이 가입하셔서 도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이버로 가입 주시면은 신규 후원자 혜택 기준으로 자 1만원 할인 진행드리고 있어서 첫 달 19,500원에 진행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하루에 600원, 700원에 한번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증시 오른다고 해서 이제는 막 급하게 매수를 넣을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비중을 덜어낼 자리다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